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늦었는데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어쨌든 늦은 만큼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기를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어제 사실 적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죠. 이게 뭐 무리하게 가지 않다 보니 배당을 높여서 갔는데 랑스가 일반승으로 끝나면서 랑스 마엔이랑 이제 그 더비컵 프렌을 갔거든요. 끝나고 나니 참 아쉽긴 합니다. 뭐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하고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제 35경기 꽤 많죠. 그리고 어, 미리 창을 안 켜놔도 바로바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늦게 온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구독도. 자, 그럼 오늘은 얘기를 길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얘기를 하고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음. 자, 레스터 찰튼. 챔피언십은 결과 위주로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 득실도 조금씩 다 앞서고 있고 뭐 득실 플러스 하면은 그리고 레스터가 그래도 홈에서 성적이 좋기 때문에 미드필더 결장이 좀 있긴 하지만 뭐 찰튼도 결장이 없는 게 아니고 해서 최근에 레스터가 나름 득점도 좀 꾸준하잖아요. 그리고 홈에서 뭐 그 언제였냐 그 옥스퍼드전을 지긴 했지만 뭐 최근에 3경기 승리 없고 뭐 그런 생각하면 좀 아쉬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레스터가 좀 더 좋다 봅니다. 왜냐면 찰튼도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최근에 미러한테도 0대4로 지고 그래서 요거는 레스터 승무. 그리고 찰튼도 득점이 없는 게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좋은 거는 뭐 언오버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레스터 승과 오버를 같이 볼게요. 근데 레스터가 그래도 뭐 2대1이나 3대1 스코어도 있었고 그리고 찰튼도 0대4로 지긴 했지만 뭐 블랙번 2대2라든가 뭐 나름 이제 입스위치 원정도 예전에 잡았던 거 생각하면 저는 뭔가 오버가 좀 더 좋은 느낌? 음. 그리고 셰필드 웬즈, 렉섬. 셰필드 웬즈보다는 렉섬이 훨씬 좋죠. 뭐 꼴찌 대 지금 상위권 싸움이고 뭐 득점도 2배 이상 차이에 뭐 홈에서 1승이 없는 셰필드 웬즈면 그리고 뭐 결장자도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렉섬이 뭐 결장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해서 렉섬이 최근에 살짝 좀 그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퀸즈를 잡으면서 음, 다시 승리를 챙겼고 셰필드 웬즈는 뭐 여전히 지난 원정에서도 득점이 없었기 때문에 최근 무득점 경기가 많아서 렉섬 승 보고 마해는 글쎄요 렉섬도 홈보다는 원정에서 막 승리가 뭐 아주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뭐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따지면 1승밖에 차이 없긴 하지만 뭐 최근 기준으로 보면은 어 더비카운이나 블랙번도 잡고 잠깐만 근데 퀸즈까지 잡았으면은 3연승이니까 또 원정이 나쁘다고 볼 수도 없네. 요러면은 셰필드 왠즈 이게 마인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5번은 잘 모르겠다. 그래도 셰필드 왠즈가 홈이니까 마인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긴 하죠. 렉섬이 아무리 득점력이 괜찮고는 하지만 원정에서 마인을 했던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예전에 블랙번 빼고는. 뭐 득점만 많으면은 이제 뭐 렉섬이 당연히 뭐 셰필드 왠지의 원정 득점력.
마에는 좀 고민을 해볼게요. 물음표긴 합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 스토크 사우스햄튼. 최근의 전적들도 반반이고, 일단 스토크를 얘기를 하자면 승점도 앞서고 득실도 앞선단 말이죠. 득점은 밀리지만 사우스햄튼이 실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홈이기도 하고 뭐 중간중간 뭐 주전기포 부상, 뭐 수비 부상, 공격에도 부상들이 있긴 합니다. 스토크가. 그에 반면에 사우스햄튼은 결장 부분이 훨씬 더 좋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포츠머스 원정도 비기면서 지금 두 경기 무패긴 한데, 스토크가 보면은 버밍엄전 비겼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전에 두 경기까지 하면 세 경기, 네 경기째 승리 없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득점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득점력만 보면은 이 원정에서 22골이나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왜냐면 그래도 홈에 스토커를 좀 보려고 하는데, 사우스햄튼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지난 포츠먼스전도 비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졌던 경기들 좀 너무 허무하게 졌던 경기들이 없어요. 그래서 스토크 승부 보지만 뭐 굳이 갈 것 같지는 않다. 약간 이런 느낌? 애매해서. 하고 오비에도 지로나, 이제 뭐 상성은 최근에 지로나가 진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 최근에 20년도 이후에는. 그래서 상성은 지로나가 좋은데, 오비에도가 이제 꼴찌기도 하고 득점 차도 있다 보니 당연히 다 지로나가 좋긴 한데, 그래도 홈이고 결장자도 크게 없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홈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베티스, 셀타, 뭐 라요, 무가 엄청 많았잖아요. 뭐 지난 바르샤전 0대3으로 지긴 했지만 전반도 0대0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지로나가 최근에 좀 잘하긴 합니다. 지난번 헤타페전 뭐 제가 승리를 봤는데 비겨서 아쉽지만 원정에서 지금 3연승 중이기도 하고, 그래도 어 쉽게 질 것 같진 않다. 무승부 유력합니다, 요거. 그래도 흐름은 지로나기 때문에 지로나 프렌에, 예, 무승부를 갈 수 있으면 가겠다. 프렌이 더 우선적이긴 합니다. 어제 더비카운이 더 좋기 때문에 이제 프렌을 봤듯이 무승부를 갈 수는 있지만 프렌이 우선적이라는 점. 왜냐면 오비에도가 결국 득점력이 걸려서. 자, 피사 사스올로. 일단 홈에서 진 적은 없어요. 뭐 최근 전적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 자, 피사가 꽤 오랫동안 지금 승리가 없습니다. 보면은 1승밖에 없는 팀이기도 한데 무가 가장 많아요. 두 자릿수 11번이나 비겼고, 뭐 사스올로도 거의 한 중위권쯤에 있기 때문에 성적이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 득실 차이, 실점이 가장 많기 때문에 엘라스랑, 그리고 득점이 높은 편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뭐 곳곳에 뭐 경고 누적, 주전키퍼 출전 불투명, 뭐 장기 부상자, 뭐 이적 이슈, 뭐 하여튼 많아요. 사스올로는 그런 게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사스올로 같은 경우에는 크레모네를 잡으면서 어쨌든 연패도 끊어냈고 오랜만에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피사는 여전히 크레모네전 이후에 승리가 없죠. 뭐 물론 강팀 상대로 두 골도 넣고, 지난 인테르전도 생각해보면은 2대0으로 시작하지 않았나요? 결국 6실점 하긴 했지만 뭐 아탈과 비기고, 뭐 강팀 상대로 예전에 뭐 AC 밀란, 라치오 상대로 뭐 연속으로 무승부도 하고, 그래서 사스올로의 원정을 보면은 갈 수 없긴 해요. 사스올로도 오랜만에 이긴 거라. 그래서 요거는 완전 무승부도 아니고 묻찍거나 넘어가는 게 가장 좋다. 뭐 피사 프렌도 애매하고, 어쨌든 결장 부분은 사스올로가 더 좋은 것 같으니까. 근데
뭐 전체적으로 득실이 앞서긴 합니다. 사스올로가. 근데 정배를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자, 프랑크 레버쿠젠 비슷합니다. 얘네는 지금 보면은 뭐 상성은 최근에 연패를 당하고 있긴 하지만 프랑크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승점이 5점 차로 크게 안 나고 득점만은 앞서고 있단 말이죠. 레버쿠젠 상대로. 근데 실점이 42골이라 가장 실점이 많은 팀들 중에 한 팀입니다. 뭐 볼프스, 하이덴하임하고 동률입니다. 득점 4골 앞서지만 실점이 17골 차이 나기 때문에 결국 레버쿠젠이 좋다. 그리고 레버쿠젠이 원정 성적도 나쁘진 않다. 그래서 프랑크는 지금 뭐 버카르트, 카누준 뭐 부상으로 못 나고 있고 레버쿠젠은 주전키퍼 결장과 로익 바데의 경고 누적 말고는 거의 결장이 없어요 최근에. 그래서 뭐 지난번 비아레알전도 3대0으로 이겼고 홈에서 챔스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리그는 좀 아쉽긴 하죠. 슈투트 4실점, 뭐 호펜하임 원정 실점이라든가 0대1로. 근데 무가 없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최근에 프랑크도 요새 뭐 챔스에서도 성적이 안 좋고 리그에서마저도 지금 5경기째 승리가 없어서 뭐 홈에서 도르트문트 3대3, 뭐 호펜하임전도 선제골 놓고 3실점,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생각하면은 요거 지금 레버쿠젠으로 배당 빠지는데 좀 불안해요. 도르트문트 비겼던 점, 그리고 최근에 프랑크가 좀 다득점을 많이 했잖아요. 슈투트 원정도 그렇고. 그래서 뭐 레버쿠젠이 이 모든 경기에 다득점을 한 건 아니거든요. 라이프치히전, 볼프스전 다득점을 하긴 했지만 지난 호펜하임이나 아우크 결국 무득점이었고 뭐 지난 챔스까지 갔다 온 거 생각하면은 프랑크도 이게 배당만 보고 오버를 가고 싶긴 한데 좀 애매합니다. 프랑크의 승은 없다고 보긴 하거든요. 근데 프랑크도 최근 호펜하임한테 역전패를 당한 거지 결국 선제골을 넣었던 거나 이게 좀 고민이 되는데 레버쿠젠도 결국 홈에서 브레멘을 1대0으로밖에 못 이겼고 요것도 요거랑 같이 볼게요. 무 가거나 패스하세요. 요것도 추천드릴 경기는 아닙니다. 고배당으로만 접근하면 했지. 초반부터 조금 머리가 아프네요. 이게 라이프하고 마인츠. 일단 라이프가 홈에서 마인츠한테 밀리네요. 최근에. 전체적으로는 앞서는데 최근 근래 3경기 1무 2패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강등권에 있는 마인츠보다는 득실도 앞서고 승점도 앞서긴 하는데 뭐 홈의 성적도 그렇고 이 바움가르트너가 지금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고 수비 쪽에 결장 1명, 그리고 마인츠는 뭐 주전키퍼는 뭐 못 나온 지 조금 됐고 수비에 경고 누적, 그리고 기존의 부상자들. 이러면은 그래도 라이프치가 좀 더 낫지 않나. 득점력도 그렇고. 그리고 지난번 장크트전을 비겼거든요. 라이프치도 참 애매한 게 원래 홈에서 잘하긴 하는데 최근에 뭐 레버쿠젠 3실점도 그렇고 미넨 5실점, 물론 얘네도 선제골 넣고 역전패 당했는데 그래도 라이프치 봐야겠죠. 마인츠가 기세를 좀 타긴 했어요 최근에. 왜냐면 볼프스도 3대1로 잡았고 물론 원정에 한해서는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래도 유니온 베를린 2득점, 뭐 미넨 2득점, 최근에 득점이 꾸준해서 요거는 승패보다는 언오버로 가야 되는데 이것도 애매해요. 3.5를 줘가지고 배당이 지금 언더 쪽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라이프치가 뭐 다득점을 하는 경우도 많긴 합니다. 뭐 6득점도 몇 번 했고 그리고 홈에서는 뭐 멀티골 이상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그런데 배당 대비는 오버가 진짜 갈만합니다. 배당이 더 오르기도 했고. 근데 마인츠가 그러면 골을 좀 넣어줘야 되는데 라이프치히가 최근 홈에서 막 다득점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걸립니다. 요거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오버를 갈 거냐 아니면 이 경기도 뭐 배당 대비 별로면 패스를 할 거냐. 사실 마인츠를 무시하기가 조금 빡세요. 최근에 워낙 잘 안 지다 보니
쾰른전도 결국 선제골 넣고 역전 당한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패스할게요. 요거는 어렵습니다. 저한테. 뭐 배당만 보고 오버 가기에는 너무 매력적이긴 한데 잠깐 오버를 볼까 그냥? 일단 오버를 보죠 그래요. 오버 보고 그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이제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이 35경기니까 한 17경기? 퀸즈까지 공개를 챔피언십까지 공개를 하죠. 와포드 서한지까지. 브레멘 메넨글라 이거 끝나면 한 8시 될 것 같은데 이거 8시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첫 경기 9시 반이니까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자, 브레멘 메넨글라 메넨글라가 상성이 매우 좋네요. 브레멘 상대로. 그리고 지금 보니까 배당이 브레멘 쪽으로 빠지거든요. 뭐 득실 차이는 크게 없고 오히려 메넨글라가 조금씩 더 유리한데 뭐 홈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메넨글라도 원정 성적이 그렇게까지 나쁜 정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결장 부분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왜 브레멘으로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뭐 득점도 없었고 무득점 경기가 상당히 좀 있었거든요. 브레멘 같은 경우. 근데 메넨글라도 역시 좋지는 않네. 지난번 홈에서 무득점, 함부르크 원정 무득점, 그리고 호펜하임 5실점. 요거는 브레멘 쪽으로 볼 게 아니고 언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브레멘도 득점 많이 할 것 같지 않고 뭐 언더가 배당이 높아서 그나마 갈만하지 아주 좋은 경기는 아니다. 아우크 장크트 일단 뭐 홈에선 진 적이 없습니다. 아우크는 최근에는 한 경기밖에 안 되고 일단 강등권에 있는 장크트랑 아우크는 승점이 5점밖에 차이 안 나요. 그리고 득실도 아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면 아우크가 실점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나마 홈의 아우크 성적이 좀 좋은 상황이긴 한데 결장도 크게 없고 근데 장크트도 마찬가지예요. 공격이나 미드필더 뭐 한두 명씩 아우크는 뭐 수비 쪽 근데 이제 어쨌든 아우크가 최근에 미넨을 잡은 게 좀 큽니다. 처음으로 미넨한테 패배를 줬고 최근에 그 전에 이제 유니온 베를린 프라이 상대로도 비겼고 그래서 홈에서는 여전히 5경기 무패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장크트 같은 경우에 라이프치히랑 비겼습니다. 그리고 도르트문트랑도 비길 뻔했고 졌던 경기들이 다 한 골 차고 의외로 언더 경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우크가 장크트를 잡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길 거라 생각은 안 해요. 결국 그 전에 뭐 브레멘, 유니온 베를린, 뭐 레버쿠젠도 잡기도 했지만 요거는 홈인 아우크가 조금 더 유리할 뿐이지 완벽하게 뭐 승을 본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배당도 2배가 안 돼요. 1.8이면은 사실 뭐 장크트 입장에서는 최근 뭐 원정 도르트문트, 볼프스 그리고 그 전에 뭐 5경기, 4경기 무패 이런 거 생각했을 땐 승리만 많이 없을 뿐이고 뭐 아우크보다는 뭐 조금씩 밀릴 뿐이지 아주 차이 나는 정도는 아니라서 해볼만 하다 이런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우크 승무 보고 저는 아마 이 경기는 터치 안 하지 않을까. 약간 스토크 느낌이긴 해요. 애매하다. 그리고 스토크 같은 경우에는 건너뛰었는데 제가 미처 이거 확인을 못했습니다. 스토크가 프렌을 받았었네. 이러면 스토크 프렌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난 스토크가 정배를 받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호펜하임, 유니온 베를린 이게 창이 바로바로 열리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 자, 최근에 유니온 베를린이 원정에서 연승 중입니다. 호펜하임 상대로. 그리고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순위가 상당히 높죠. 39점. 3위. 유니온 베를린 24점 승점. 득실도 10골 이상 차이 납니다. 그렇다고 실점이 많냐? 아니요, 적어요. 호펜하임이. 모든 상황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딱 하나 이제 걸리는 건 지난번 브레멘전 퇴장 1명. 얘가 4골에 8어시. 평균 시간도 많이 뛰었기 때문에 걸리는데 뭐 공격적으로 큰 부상이 없고 유니온 베를린도 뭐 딱히 아주 큰 부상이 최근에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난번 홈에서 이제 0대3으로 털린 것도 있고 뭐그 전에 이제 잘하긴 했거든요. 슈투트 아우크, 뭐 쾰른 원정 다 이제 지지 않고 뭐 홈에서 라이프치히도 잡고 뭐 얘는 뮌헨 상대로도 홈에서 비겼던 팀이니까. 근데 호펜하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원정에서마저 잘하고 있고 뭐 홈은 말할 것도 없죠. 지금 6연승. 상대 보면 뭐 라이프치, 뭐 메넨글라, 레버쿠젠 이런 팀들도 다 꺾었기 때문에 이거는 배당 떨어져도 호펜하임 봐야 된다. 그리고 뭐 유니온 베를린이 원정에서 나름 조금 선방을 하긴 해요. 그래서 뭔가 생각보다 마인으로 졌던 경기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뭐 도르트문트한테 털린 것도 그렇고 호펜하임은 뭐 레버쿠젠만 이제 한 골 차였지 라이프치, 아우크, 함부르크, 메넨글라 다 마인으로 이겼기 때문에 아예 못 이기면 못 이겼지 이기면 마인은 한번 누려볼만 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마인스 반반이라면 물음표는 약간 반반 느낌. 그리고 그 다음에 블랙번 헐시티. 이게 원래는 챔피언십을 미리 보고 왔어야 했는데 늦어서 보고 올까 하다가 어차피 그것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한 거라서 양해 좀 부탁드리고, 상성은 헐시티가 최근에 조금 최근에만 살짝 좋은 거예요. 연승 중이라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반반이고 블랙번이 강등권에 있고 헐시티가 지금 아주 상위권에 있거든요. 우승도 노려볼 만한 승점입니다. 오늘 이기면 코번트리랑 5점 차로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배당은 지금 블랙번으로 빠지고 있어요. 블랙번이 홈 성적이 좋은 팀이 아닙니다. 그리고 헐시티가 뭐 홈에선 잘하고 원정에서 못하는 팀도 아니고 홈 원정 다 좋고 득점도 20골 이상, 실점만 3골이 더 많을 뿐이지 뭐 블랙번이 하위권 팀 치고는 뭐 유독 자기네가 뭐 점수가 적다 요것도 아니긴 해요. 시필드 웬즈가 워낙 실점이 많아서 그런 건데 거기다 이제 공격에 결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론 헐시티가 지금 수비 쪽에 부상이 최근에 생겼고 뭐 기존의 미드필더 부상들도 있고 하지만 공격적인 막 크게 부상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블랙번으로 떨어질 정도인가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블랙번 입장에서 봤을 땐 최근에 뭐 홈에서 비기면서 연패를 끊었는데 얘네 최근에 이긴 적이 없더라고. 그래서 근데 블랙번으로 떨어질 정도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헐시티가 지금 최근에 스완지도 잡았고 그 전에 프레스턴 원정, 사우스햄튼 원정, 얘네 원정에서 지금 한 6경기 무패거든요. 이거는 느낌대로 가야죠 그냥. 헐시티 승부 뭡니다. 헐시티 프렌에 블랙번이 뭐 홈에서 아주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최근의 기세로 봤을 때는 헐시티가 원정 득점력이 매우 좋기 때문에 한 골 넣어서 이겼던 경기들도 있긴 하지만 상대가 뭐 미들즈브로, 뭐 홈에서 잘하는 뭐 프레스턴, 뭐 쉽지 않은 팀들이에요. 스토크도 그렇고. 이러면 뭐 프렌에 역배까지 한번 볼만하죠. 배당은 근데 홈으로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자, 입스위치 프레스턴. 자, 입스위치도 뭐 강팀이죠.
둘 다 홈에서 강한 것 같네. 어쨌든 입스위치는 홈이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고, 뭐 승점이 7점 차라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근데 입스위치는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이고 득실도 앞서고, 특히 홈에서 10승 3무 1패면 아주 좋습니다. 물론 이제 공격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선수가 몇 명 있어요. 미드필더도 그렇고. 근데 프레스턴은 여전히 주전 키퍼가 지금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그리고 수비의 퇴장도 있고 하다 보니 뭐 아주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번 셰필드 유나이티드한테 원정에서 진 게 좀 타격이 있다. 왜냐면 연승 중이었고 7경기 무패였고, 하지만 홈에서는 여전히 찰튼 이후에 10경기 연속 무패 중이고 7연승 중입니다. 그리고 실점도 1실점 이상 하지 않았고, 이 얘긴 뭐냐, 지난번 미들즈부로 0대4로 진 프레스턴 갈 이유가 없죠. 지금 3경기 컵대회 합치면 4경기 연속 무득점 중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요거 좀 카트를 나눠 담아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아까 오비에도까지가 10시기 때문에 11시 경기부터는 좀 따로 담아야 되지 않을까. 요거는 이 마인이면 갈만하죠. 2배 더 떨어지기 전에 갈만하다. 이거는 완벽하게 마인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들즈하고 노리치. 자, 미들즈도 순위가 상당히 높죠. 2위. 근데 이제 노리치는 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뭐 상성도 최근에 3경기 무패 2승 1무고, 미들즈 입장에서 보면 코번트리가 요새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승점이 3점 차로 좁혀졌습니다.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인데, 노리치 입장에서 보면은 득실도 안 좋고, 그리고 그나마 이제 노리치는 홈보다 원정에서 승점이 좀 더 높거든요. 근데 미들즈가 홈에서 워낙 잘하기 때문에 뭐 부상 여부도 수비 쪽 뭐 몇 명 빼고는 없고, 오히려 노리치가 지금 미드필더 라인이 부상이 많고 조슈아 서전트의 출전도 지금 불투명해요, 공격에.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 또 4대0 대승도 그렇고, 한번 중간에 못 이긴 적이 좀 있었어요, 무득점으로 4경기 연속. 근데 최근에는 뭐 다득점도 하고 홈이든 원정이든. 근데 노리치의 기세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면 지난번 1위인 코번트리 상대로 역전승을 했고, 브로미치 원정 5득점, 뭐 렉섬도 요새 잘하는데 렉섬 상대로 2대1. 그래서 얘네가 지금 리그 3연승, 컵대회 포함 4연승이거든요. 이러면은 아무리 미들즈 브루라도 좀 빡셀 수가 있다. 그래서 미들즈 승무를 보지만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을 하면 오버 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미들즈 잘하긴 해요. 잘하긴 하는데 노리치도 뭐 득점에서는 뭐 37골이면 미들즈하고 9골 차례고, 그리고 요새 너무 잘하니까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미럴하고 셰필드 유나이티드. 오늘은 차이가 좀 많은 라인인 팀들끼리 좀 붙네요. 미럴도 상위권, 뭐 셰필드 유나이티드하고는 상성은 반반이지만 지금 보면은 5위입니다. 49점. 얘네도 우승 노릴 수 있는 승점이에요. 9점 차기 때문에.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이제 득점은 앞섭니다. 근데 실점이 많아서 결국 홈의 미럴이기도 하고, 그리고 원정에서 유일하게 무가 없는 팀 셰필드 유나이티드 5승 10패. 그리고 결장이 크게 없어요, 미럴이. 뭐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수비 쪽에 경고 누적인지 지난 찰튼 퇴장 때문에 출전 정지 1명, 그리고 공격에 이제 퇴장 1명, 미드필더도 그때 찰튼전 같은데, 이러면 미럴이 좋죠. 그리고 지난번에 찰튼을 4대0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홈에서 지금 4경기 무패일 거예요. 입스위치랑도 비기고. 그래서 원정은 좀 불안할 수 있는데 홈에서는 확실히 잘한다. 그리고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강팀 입스위치를 잡긴 했지만 홈이었고, 원정 생각하면 사우스햄튼, 찰튼 둘 다 득점이 없었고, 뭐 그 전에 브로미치도 그렇고 가끔씩 다득점을 할 때가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다 보니 미럴 승무 쪽으로 가야 된다. 근데 배당이 좀 높죠. 높은 이유가 그거 같아요. 미럴이 잘하긴 하는데 셰필드도 뭐 원정에서 3대2, 3대0, 뭐 2대1, 3대5 이런 스코어가 있었기 때문에 미럴 승무 보면서 오버를 같이 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오버를 같이 보겠다. 배당으로 보면 미럴이 더 좋고, 좀 애매하다 싶으면 오버 가는 게 좋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옥스퍼드 버밍엄. 자, 옥스퍼드는 이제 하위권이죠. 버밍엄이 좀 더 순위가 좋고. 자, 옥스퍼드 입장에서 보면 강등권인데 뭐 아주 차이 나는 점수가 아니에요. 위에 팀들하고. 근데 버밍엄이 당연히 이제 득실 플러스 하면 좋죠. 하지만 버밍엄도 홈에서 엄청 성적이 좋지 원정은 하위권입니다. 그러니까 옥스퍼드 입장에서는 해볼만 하다 요거예요. 그리고 뭐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선수들이 몇 명 있어요. 부상 때문에. 근데 버밍엄도 보면 지금 공격의 부상, 수비 쪽에도 부상들이 있어서 뭐 결장 부분은 뭐 비슷하지 않나. 그리고 옥스퍼드가 최근에 레스터 원정까지 잡으면서 4경기 무패입니다. 컵대회 포함. 그러니까 쉽게 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버밍엄이 흐름 자체는 조금 더 좋다고 봐요. 왜냐면 최근에 5경기 무패기도 하고, 그리고 원정에서도 득점이 어느 정도 꾸준해서 요거는 무승부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는 패스보다는 무승부를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렇게 해서 하면 됐고, 그 다음 이제 포츠머스하고 브로미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개는 일단 와포드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 나머지 이제 구독 게시판이랑 뭐 조합에만 나간다는 점 참고하시고. 자, 하위권끼리의 싸움입니다. 포츠머스하고 이제 잠시만요. 브로미치. 자, 보면 승점 2점 차. 득실도 거의 비슷합니다. 득점 많지만 실점 많고 브로미치. 그래도 홈에서 조금 이제 성적이 괜찮은 편인데 하필 원정입니다. 브로미치가. 원정에서는 3승 1무 11패로 패가 가장 많아요. 아까 셰필드보다 패가 많습니다. 그리고 포츠머스는 당연히 이제 뭐 원정보다는 홈이 좋은 팀이고. 근데 이제 부상들도 다 이제 어느 정도 된 시점이라 최근 추가된 부상은 없어요. 근데 브로미치가 결장 부분은 좋습니다. 장기 부상자들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결장 부분은 브로미치가 좋고, 최근에 더비카운 원정을 비겼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미들즈브러, 노리치 뭔가 실점을 할 때도 많았고,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건 원정 성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한 골차 경기가 꽤 많았어요. 브로미치 그 경기를 보면. 그리고 포츠머스는 지난번 사우스햄튼하고 비기면서 뭐 3경기 연속 무패긴 합니다만은 뭔가 다득점을 했던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져요. 최근에. 뭐 그래도 브리스톨 패배 말고는 이제 진 적이 없다 보니 그래도 원정 브로미치를 믿는 것보다는 포츠머스를 믿는 게 좀 더 낫겠죠. 제가 볼 땐. 그래서 프렌을 받았기 때문에 포츠머스 프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퀸즈랑 코번트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 팀 나왔죠. 코번트리. 근데 예전에도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배당이 지금 코번트리로 떨어져요. 득점도 20골 차이, 실점도 퀸즈보다 적고. 근데 이제 퀸즈가 홈에서 나름 이제 한 중위권 정도 하고, 코번트리가 홈보다는 원정이 막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거든요. 안 좋다는 건 아닌데,
자, 퀸즈 입장에서 보면 지난 렉섬전 선제골 넣고 졌죠. 퇴장도 있었고. 그래서 공격에 이제 루만 버렐 팀의 10골로 골이 가장 많은데 최근 부상으로 빠지고 퇴장도 있고 이러면 좋을 게 없습니다. 퀸즈 입장에서는 홈이더라도. 근데 코번트리도 지금 토마스 아산테가 출전 정지로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경고 누적 이런 거 같은데 결장이 많이 없어요, 둘 다. 근데 왜 코번트리를 조심해야 되냐면 지난 노리치전도 선제골 넣었지만 역전패 당했고 최근에 실점이 꾸준해요. 무실점 경기가 올해 들어서는 한 번도 없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예전만큼 막 다득점도 많이 못하고 많이 넣어야 두 골이거든요. 예전에 진짜 잘할 때는 기본 3골씩 넣고 막 4골도 넣고 그랬는데 특히 원정에서는 최근 7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아무리 1위 팀이더라도 배당이 빠질 정도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결론은 뭐냐면 그렇다고 막 퀸즈가 좋다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상성도 조금 밀리고 최근에 해서 요거는 그래도 퀸즈가 예전에 득점력이 좋았을 때는 막 4골 3골씩 넣었던 적도 있고 최근에도 렉섬 상대로 2골도 넣었고 코번트리도 결국 지더라도 득점은 뭐 많은 득점을 못했지만 득점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코번트리가 지금 3연패 중이라 원정 그 리그 연패 그리고 지난번 선제골 넣은 것까지 생각하면 뭐 그래도 이기긴 쉽지 않겠다. 퀸즈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건 무또는 패스로 가겠습니다. 막 고배당으로 갈 거 아니면 굳이 건드릴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와포드 스완지 공개하는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시까지 마무리해야 될 텐데 말이죠. 지금 방송한 지가 한 4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와포드는 스완지 상대로 홈에서 조금 더 좋고 지금 보면은 순위도 좀 더 좋고 득실도 좋고 다 좋습니다. 와포드가 홈에서 성적도 좋고 스완지는 원정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와포드가 조금씩 다 좋다. 결장도 거의 없어요. 수비 한 명 빼고는. 오히려 스완지가 최근에 이제 공격 쪽에 부상이 있는 것 같은데 스완지도 전체적으로 보면 결장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근의 흐름이죠. 와포드 일단 4경기 연속 무승. 근데 컵대회 제외하면 사실 졌던 경기는 미럴밖에 없긴 해요. 최근에. 그만큼 잘 안 집니다. 와포드가. 특히 홈에서는 더욱더 그렇고. 그리고 스완지는 지난번 헐시티전 지긴 했지만 득점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졌던 경기들 뭐 코번트리부터 스토크, 뭐 미럴, 헐시티까지 다 한 골 차였기 때문에 와포드가 결국 2득점 못하면 비길 가능성이 있다. 지난번 이제 뭐 포츠머스나 아니면 뭐 예전에 셰필드 웬즈나 그런 것처럼. 그래서 같이 보겠습니다. 동일 성상으로 무승부를 가든 건너뛰든. 자, 이러면 반 공개했거든요. 반을 공개했고 자 보시는 분들 추천 한 번씩 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브라이튼하고 에버튼부터는 따로 표시는 없습니다. 그냥 쭉 이어갈 테니까 라이브로 보시면 대충 어떻게 가는지 아실 거예요. 자 브라이튼 에버튼 일단 승무패는 다른 관점이기 때문에 승무패는 굳이 참고를 안 할게요. 승무패는 또 따로 분석을 해야 돼서 자, 승점 3점 차 득실이 브라이튼이 좀 더 낫고 특히 홈의 브라이튼 1패밖에 없습니다. 에버튼도 원정 성적이 중상위권 쪽이긴 한데 브라이튼이 워낙 홈의 성적이 좋고 에버튼은 지금 그릴리시하고 미드필더 한 명 말고는 또 결장이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 일단 브라이튼의 최근 흐름 지난번 풀럼전 역전패 아쉽죠. 무패 흐름 이어갈 수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 보면 맨시티 원정 비기고 아스날도 한 골차 근데 홈에서도 막 승리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에스턴전도 3대4로 지긴 했는데
본머스한테도 선제골 내주고 비긴 거 보면은 에버튼이 요새 물을 잘 캐잖아요. 뭐 홈이든 원정이든. 근데 지난번 리즈전도 결국 선제골 먹히고 비겼던 거 생각하면 그래도 브라이튼 쪽을 좀 더 봐야죠. 저는 브라이튼 승부 요거까지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브라이튼 승부 봅니다. 승부. 그러니까 무승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서 저는 아마 안 갈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아마 승무패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경기 자체는. 그래서 뭐 승무패에서만 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상성도 에버튼한테 좀 밀리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보고 자, 그다음 리즈 아스널. 자, 1위의 아스널인데 많이 쫓아왔습니다. 맨시티, 에스턴 4점 차입니다. 불과. 맨유는 좀 차이가 나고. 그리고 리즈가 홈에서만큼은 잘합니다. 5승 3무 2패. 아스날의 원정 패하고 같죠. 그리고 결장자도 아주 크게 많지도 않고. 물론 아스날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자, 최근에 리즈면 해볼만 하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뉴캐슬 3대4 패배 말고는 없습니다. 풀럼도 잡았죠. 에버튼 비기고 그 전에 뭐 리버풀 썬더랜드 원정, 브랜드포드 원정, 홈에서 맨유, 리버풀, 첼시 이 경기들조차 다 안 졌습니다. 첼시 크리스탈은 멀티골 이상으로 이겼고 예전에 맨시티전도 비길 뻔했기 때문에 아스날이 요새 좀 불안해요. 카이라트한테 뭐 로테를 돌렸겠지만 3대2 승리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이제 맨유전 패배 노팅엄 원정 비기고 컵대회이긴 하지만 첼시한테 2골 내주고 그리고 본머스한테도 2골 내주고 리그에서 그러니까 실점이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스널도 결국 홈만큼 뭐 원정에서 득점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최근의 리즈 흐름이라면 저 아스날 원정은 뭐 그렇다고 아스날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아스널이 대승을 거둘 수도 있는데 이런 경기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보입니다. 뭐 리즈가 1대1 무도 많기 때문에 어느 보 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뭐 무가기도 애매하고 이거는 승무패에서는 제가 볼 땐 아스널이 퍼센테이지를 많이 받았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포함되어 있진 않네요. 승무패에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러면은 뭐 그냥 뭘로 가야 될까 이거 패스를 하기보다는 리즈 2프렌 봅시다. 2프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프렌 쪽 노려볼 수도 있고 만약에 아스널이 연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물론 이길 확률이 있긴 하지만 경기는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 경기차가 더 좁혀져서 더 볼만하지 않을까. 2프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그리고 상성은 아스날이 좋아요. 원정 가서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자 딱 여기까지만 공개하죠. 이러면 뭐 거의 다 공개하는 거니까 울버햄튼 본머스부터는 그냥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꼴찌의 울버 상성도 본머스한테 밀리고 그러니까 울버햄튼 입장은 지금 득점도 2배 차 실점은 동일 같고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 비해서 결장이 좀 괜찮아졌고 오히려 본머스가 지금 공격에 결장들이 몇 명 있기 때문에 결장 부분은 울버햄튼이 좀 좋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홈에서는 어쨌든 뉴캐슬도 비겼고 컵대회 6대1 대승 거뒀고 웨스트햄도 3대0으로 잡고 그래서 뭐 홈의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본머스가 조금 뭐라고 그럴까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잘 안 집니다. 특히 득점을 좀 많이 해요. 뭐 4대4, 2대2, 뭐 3대2, 뭐 2대2 지난번 리버풀도 3대2 뭐 요런 스코어가 많기 때문에 요런 건 그냥 본머스가 유리하다고 해서 본머스 승 가기보다는 어디가 이겨도 다득점 날 것 같다.
울버햄튼이 홈이라서. 울버햄튼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본머스 리버풀 잡았네 하고 본머스 섣불리 가다가는 본머스가 원정에서 또 실점도 많은 팀이거든요. 그래서 괜히 실점이 같은 게 아니에요. 두 팀이 43골로. 그래서 원정에서 1승밖에 없는 본머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오사수나 비아레알. 자, 오사수나는 비아레알한테 최근에 좀 밀리고 있긴 한데 홈에서 상성이 일단 비아레알이 4위입니다. 오사수나도 뭐 9위면 나쁘지 않긴 한데 승점 차가 좀 나고 득실 차도 좀 있고 그나마 홈의 성적이 좋아서 이제 해볼만 하다는 건데 비아레알이 원정마저 성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사수나 입장에서는 좀 빡셀 거예요. 다만 이제 결장 부분 보면은 아주 조금 오사수나가 좋지 않나? 아요세 페레스나 이제 토마스 파티는 물론 부상으로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주 최근 뭐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라서 못 나온 지 몇 경기 됐거든요. 근데도 득점 차이 때문에 자, 일단 오사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사수나 같은 경우 최근 잘하죠. 일단 홈에서 4경기 무패인가? 그리고 뭐 라이오 원정도 3대1로 잡고 그래서 요새 오버가 많은 이유가 본인들이 득점을 좀 합니다. 그리고 비아레알은 레버쿠젠 원정도 갔다 왔고 근데 사실 의미가 없었죠. 레버쿠젠 원정은 이미 뭐 얘네가 거의 전패 아니었나? 그래서 그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레버쿠젠 전에 아마 로테를 돌리지 않았나요 그때? 주전을 썼으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잠깐만, 비아레알 페페 로테를 좀 돌린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완전히 막 2군으로 한 건 아닌 것 같고. 자, 어쨌든 그 최근에 2경기 연속 졌단 말이죠. 근데 무득점으로 베티스 원정 홈에서 레알. 그래서 최근에 오사수나 기세면 좀 비아레알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긴 합니다. 아무리 원정이 성적이 좋다 한들 뭐 득실이 좋다 한들 홈의 오사수나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원정에서 너무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승리를 다 홈에서 가져갔습니다. 득점 부분도 18골로 괜찮고 해서 뭐 레버쿠젠 원정도 갔다 왔는데 주전을 그래도 좀 썼다는 얘기면 물론 최근 4연패라서 연패를 탈출해야 되긴 해요. 근데 그게 뭐 무승부로 탈출을 할 수도 있으니까 오사수나 풀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오버는 비아레알 때문에 조금 빡세긴 한데 오버를 가고 싶긴 한데 모르겠어요. 언오버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자. 언오버는 넘어가고 알크마르 내면으로 넘어갈게요. 상위권 싸움이네. 4위, 5위, 승점 3점. 뭐 내면이 득점이 워낙 좋기 때문에 PSV에서 저 LADBC에서 2위입니다. 2위. 3위. 페노르트 다음. 자, 홈에서 1패만 하고 있거든요. 알크마르가. 근데 내면도 원정 성적이 좋고 그리고 결장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알크마르. 내면이 결장 부분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러면 상성도 알크마르가 막 아주 앞서는 것도 아니고 최근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요새 알크마르 보시면 아시죠? 좀 불안한 거. 아약스 6대0으로 이긴 게 전 제일 의문이긴 합니다. 컵대회. 왜냐면 지난번 엑셀시오로하고도 비기고 그 전에 보면 한 골차 아니면 뭐 실점 많이 해서 뭐 그런 상황들이 많았어가지고
최근에 승리가 별로 없어요. 알크마르가. 그것도 1대0 폴란담전. 그래서 네이메어는 지금 기세가 미쳤다. 지난번 지볼러까지 이겼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3연승에 얘네가 지금 3연승에 10경기 무패일 거예요. 10경기 8승 2무? 이 정도면은 뭐 물론 이제 단점이 있죠. 그 10경기 다 오버일 겁니다. 2.5 기준 3.5 기준 하더라도 꽤 이제 많은 득점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오버더라고. 근데 상대가 약팀만 있냐? 아약스, 뭐 페노르트, 뭐 강팀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알크마르 홈이지만 네이맨으로 빠지는 이유를 알겠다. 배당이.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네이맨 쪽으로 무조건 이길 거다 생각해서 프렌 가면 안 됩니다. 전 이거 그래도 알크마르가 홈이기 때문에 그동안 보여줬던 것들 뭐 안 좋긴 합니다만은 네이메언의 실점률을 생각하면 뭐 물론 득점력은 네이메언이 좀 더 앞서긴 하지만 뭔가 오버를 가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는다. 일단 저는 그래도 흐름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오버는 3.5라 조금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알크마르가 홈에서 실점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때는 한 골 이상 잘 안 줘서 비길 수도 있다 보거든요. 일단 네이메언 프렌 보겠습니다. 프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파리 FC하고 마르세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가보도록 하죠. 파리 FC가 최근에 잘하네. 파리도 잡고 파리 생제르맹도 잡았고 컵대회 앙제랑 비기고 마르세유는 이제 챔스 원정을 갔다 왔지만 또 리그 성적을 보면은 5대2, 3대1 아무리 파리 FC가 좀 선방을 한다고는 하지만 득점도 20골, 실점도 차이 있고 홈 원정 차이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원정의 패배가 좀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그래도 마르세유 쪽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요거는 파리 FC가 뭐 그 정도로 선방할 것 같진 않는데 마르세유 승무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완벽히 승을 보긴 좀 애매한 게 요새 그래도 쉽게 안 졌던 상황이라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챔스 원정 갔다 왔기 때문에 마르세유도 마르세유는 제가 가면 좀 이상해요. 왜냐면 뭐 낭트, 툴루즈 모든 경기들이 홈이긴 했습니다. 앙제, 툴루즈, 낭트는 다 잡아야 했던 경기였거든요. 이 경기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모든 이 홈에서 이겨줘야 했던 앙제, 툴루즈, 낭트는 모두 다 선제골을 먹히면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2번 비기고 1번 지고 낭트는 2명 퇴장당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앙제 5대2 원정 승리를 거뒀고 랑스 3대1로 잡았지만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하는 와중에 또 파리 FC가 약팀이기 때문에 뭐 내가 가면 꼭 못 이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승무 보지만 가진 않겠다. 자기한테 안 맞는 팀은 안 가는 게 낫죠. 나폴리, 피오렌티나 굳이 갈 이유는 없습니다. 자,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뭐 피오렌티나랑 이제 승점이 2배 더 이상 차이 나고 20점 이상 차이 나고 득실차도 많이 나고 그리고 유벤과 함께 홈의 무패팀 중 한 팀입니다. 피오렌티나는 뭐 비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기존의 부상자들에서 최근에 이제 폴리타노의 부상 추가 그리고 피오렌티나는 생각보다 결장이 없다. 요게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상성도 나폴리가 뭐 압도적으로 막 뭐 연승하거나 그런 느낌도 아니고 최근에 또 첼시한테 2대3으로 졌고 역전패 그리고 유벤전 0대3 그리고 코펜하겐 1대1 뭐 이런 흐름 보면은
여전히 홈에 무패긴 합니다만은 리그에서는 파르마전 비기고 사스올로 한 골차. 피오렌티나 입장에서 해볼만은 하죠. 다만 나폴리가 이제 첼시하고 경기할 때 피오렌티나는 쉬었냐? 아닙니다. 코모하고 컵 대회를 했기 때문에 나폴리도 원정을 갔다 온 게 아니라서 뭐 많은 이득을 보긴 어렵다. 결장 부분에 따라서. 그리고 최근에 뭐 칼리알리한테도 홈에서 졌기 때문에 전 그래도 나폴리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나폴리 승부 봅니다. 근데 나폴리가 뭐 언더가 최근에 오버보다는 많았기 때문에 이제 언더도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도 피오렌티나가 최근에 득점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 언더는 좀 불안합니다. 약간 한 6대4 정도로 볼게요. 배당은 피오렌티나로 떨어지긴 하는데 뭐 물론 기존의 결장자들이 좀 많아서 그런 것 같긴 해요. 장기 부상자 뭐 데브라이너부터 포함해서 최근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나폴리 승부 보지만 배당 대비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갈 경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첼시 웨스트햄. 첼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순위도도 좋고 홈에서 상성도 최근 뭐 5연승에다가 뭐 모자랄 게 없죠. 웨스트햄 강등권이고 뭐 득점도 실점도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장도 거의 없고 첼시가 물론 웨스트햄도 그렇긴 해요. 근데 이제 웨스트햄이 일단은 저 누구냐 파케타가 이제 플라멩고로 떠나버렸고 그나마 공격에 이제 보엔하고 윌슨 얼마나 잘해줄지는 의문이긴 한데 지난번 또 썬더랜드를 3대1로 잡았단 말이죠. 이길 것 같으면 지고 질 것 같으면 이기고 해서 최근에 뭐 토트넘도 잡았기 때문에 연승 중이고 기세는 나쁘지 않습니다. 기세는 나쁘지 않는데 하필 상대가 첼시입니다. 나폴리 원정을 갔다 오긴 했지만 최근에 뭐 4연승 챔스 빼더라도 브랜드포드 크리스탈 연승 그리고 뭐 리그컵이랑 FA컵을 제외하면은 뭔가 이제 실점이 좀 꾸준하긴 해요. 홈에서 그렇다고 막 아주 많은 연승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웨스트햄의 흐름이면은 저는 골은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첼시가 또 배당이 워낙 적기도 하고 나폴리 원정을 갔다 왔다는 게 좀 걸리고 웨스트햄이 또 생각보다 지금 선방을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언어번호 또 3.5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요 경기는 패스를 좀 하도록 하겠다. 요거 아마 승무패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포함되어 있네. 그럼 더더욱 패스를 하겠습니다. 뭐가 뜰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첼시는 아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저 마르세유 느낌. 이길 것 같은데 못 이겼던 경기들이 은근히 좀 있거든요. 뭐 실점이 좀 꾸준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실점만 보면 25골로 굉장히 적은 실점인데 경기 내용 보면은 무실점 경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죠. 최근에 보면. 해서 뭐 잘하긴 합니다. 결장도 크게 없고. 근데 조금 불안하다 이거죠. 첼시 승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레반떼하고 AT. 아직도 많이 남았네. 줄어들지가 않네 경기가. 좀 더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상성 AT 승입니다. 그리고 레반떼 강등권 뭐 AT 비교가 안 되죠. 홈에서 꼴찌고 레반떼. AT가 원정이 그나마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거기다 이제 시메오네가 질병, 그리즈만이 부상 빠지는 게 좀 크긴 하지만 그리고 지난번 보데글림전도 이제 챔스에서 졌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흐름이 막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최근 뭐 소시 원정도 그렇고 최근 원정에서 승보다는 이기지 못했던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레반떼가 최근에 흐름을 탄 것도 그렇고
결장자도 많이 없는 것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AT 원정이 홈하고는 너무 차이 나요. 홈에서 무패인데 레반테가 아무리 홈에 꼴찌라도 비빌 가능성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배당 대비 패스합니다. AT. 요게 잠깐만요. 승무패 포함된 거라 패스하는 게 맞다. 넘어가겠습니다. AT 승무도 안 볼게요. 그냥 패스할게요. 요거는. 왜냐면 뭐 아까 뭐 상성도 AT가 좋다 했는데 레반테가 못 이겨서 그렇지 20년도 이후에 뭐 19년도에도 한 번 비겼고 20년도 이후에 2번 비겼거든요. 홈에서. 그래서 아예 패스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구독 한 번씩. 자, 그 다음 경기가 함부르크 뮌헨. 자, 뮌헨이 지난번 이제 처음으로 졌죠. 함부르크도 물론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게 얘네가 은근히 뭐 상성에서는 당연히 뮌헨한테 뭐 밀리지만 이 홈의 성적이 은근히 괜찮다. 당연히 비교할 수 없죠. 득점도 뭐 50골 이상 차이 나고. 근데 하위권 팀 치고는 실점이 가장 적고 홈에서 딱 2번밖에 안 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원정 무패긴 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함부르크 뭐 수비에 이적 이슈도 있고 그리고 팀 내 징계도 있고 공격에 그리고 은근히 출전이 많진 않지만 부상자들이 이제 공격 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손해죠. 왜냐면 뮌헨은 수비 부상 1명밖에 없더라고. 그리고 결국 뭐 PSV전도 이겼고 그래서 뭐 챔스 한 번 지고 아마 리그 한 번 지고. 근데 함부르크가 최근에 뭐 홈에서 잘한다고는 하지만 득점이 많아서 잘한 게 아니거든요. 상대방들이 골을 많이 못 넣어서 이제 뭐 0대0, 뭐 1대1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뮌헨의 득점력이면 저는 뮌헨 승 1마인 정도는 봐야 된다. 아무리 이 챔스 원정을 갔다 왔지만 이 레벨 차이가 어쩔 수 없다. 뭐 결장이 좀 많으면 모르겠어요. 뮌헨이 지난번 아우크전 분풀이 하지 않을까. 왜냐면 라이프치도 뭐 슈투트도 막 다득점으로 이겼던 뮌헨이기 때문에 저는 골만 빨리 터지면 2마인까지 본다. 그리고 언어버는 건너뛸게요. 원래 뮌헨은 항상 오버 가는 게 맞긴 합니다. 모든 경기 대부분 다 오버기 때문에. 근데 함부르크가 생각보다 홈에서 패배가 적었다는 건 그 실점이 좀 어느 정도 작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홈에서 한 자릿수 실점이 몇 팀 없거든요. 뮌헨, 도르트문트, 그리고 이제 함부르크. 그러기 때문에 뮌헨이 못 이기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게 언더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 즈볼로 텔스타 가도록 할게요. 자, 즈볼로 같은 경우에는 비교했을 때 일단은 뭐 상성은 홈에서 좋은데 최근 한 경기밖에 없었고 일단 승점 7점. 뭐 득실은 텔스타가 좋습니다. 실점이 적어서. 근데 이제 즈볼러가 홈 성적이 워낙 좋다 보니 뭐 경고 누적도 있고 하지만 뭐 그거 말고는 딱히 크게 없고 텔스타도 공격에 부상 1명. 근데 최근에 텔스타가 잘하거든요. 지난 알크마르전에 지면서 최근 알크마르 아약스 빼고는 또 진 적이 없었고 무가 좀 많고 즈볼로는 확실히 홈에서 알크마르도 잡고 네이면한테 지긴 했지만 그래도 홈에 즈볼로를 좀 더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즈볼로 승부 볼게요. 요거 즈볼로 승부 보고 넘어가고 로리앙 낭트 상성은 의외로 낭트가 좀 더 좋네요. 원정에서. 자, 근데 지금 뭐 승점도 10점 차이 나고 득실 차도 나고 특히 홈의 로리앙 굉장히 잘합니다. 4승 3무 1패.
뭐 낭트가 홈보다는 원정의 승점이 좀 더 있다고는 하지만 로리앙이 결장도 크게 많지도 않기 때문에 올해 낭트도 지금 뭐 수비 경고 누적이라든가 뭐 우리 한국 선수 뭐 이적 이슈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로리앙이 스타드렌 원정까지 잡았기 때문에 기세가 엄청나죠. 지금 얘네가 지금 10경기 무패인가 그럴 거예요. 6승 4무. 뭐 상대 리옹도 있고 뭐 스트라스부르, 모나코, 스타드렌. 이 정도면은 낭트도 최근에 뭐 마르세유 잡고 뭐 잘하긴 했는데 지난번 니스 4실점도 그렇고 이거는 로리앙 봐야 된다. 로리앙 승. 그리고 낭트가 선방했을 경우를 생각해서 오버를 같이 보도록 하겠다. 왜냐면 로리앙도 결국 뭐 물론 1대1 무도 있고 무승부 날 때는 1대1 무나 0대0 즉 언더가 많긴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낭트가 이기는 그림을 생각했을 땐 오버 쪽을 봐야 되는데 좀 고민이네요. 본인들이 다득점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없네. 상대방이 다득점을 했지. 그래서 일단 로리앙 승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로리앙 승 보는 김에 마인까지 볼게요. 요거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오버를 보는 것보다. 자, 다음 칼리알리하고 엘라스 베로나. 자, 칼리알리가 당연히 좋죠. 승점도 앞서고 득실도 앞서고 엘라스는 또 원정에서도 승리가 1승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칼리알리가 좋습니다. 근데 결장 부분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상성도 매우 앞서는 게 아닌데 최근에 어쨌든 연승을 했다. 상대가 유벤 피오렌티나. 그리고 그전에도 AC 밀란 상대로 한 골, 아탈란타도 한 골 차였고 근데 뭐 나폴리 원정 컵 대회 지긴 했지만 이제 90분 기준 비기기도 했고 해서 엘라스도 최근에 뭐 나폴리 원정이라든가 뭐 잘했던 경우들이 있는데 연승을 하고 있는 칼리알리 쪽 보는 게 맞죠. 요거는 칼리알리 승부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를 아예 배제할 수 없는 거는 칼리알리가 그렇다고 뭐 홈에서 아주 뛰어난 성적이 있고 막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강팀한테는 강했지만 약팀한테 약할 수 있다. 크레몬의 원정도 2대2로 비겼고 엘라스도 최근 홈에서 4연패긴 하지만 원정 2경기 뭐 연속 무승부 중이고 해서 완전히 배제하진 않을게요. 자,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 뉴캐슬. 자, 그래도 8시 전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자, 리버풀이 뉴캐슬 상대로 홈에서 압도적으로 좋아요. 진 적이 없더라고. 한 번도. 근데 뭐 처음 질 수도 있는 거고. 자, 승점 3점 차. 득실도 차이가 없고. 그리고 리버풀이 홈에서 성적이 좋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뉴캐슬은 이제 원정 성적이 안 좋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부상이 생각보다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리버풀이 오히려 뉴캐슬이 지금 조엘링턴 그리고 수비 쪽에 파비안 셰어 그리고 기마랑이스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물론 공격 라인 쪽은 뭐 결장이 따로 없습니다만 지난번 뭐 파리하고 비기긴 했죠. 챔스에서. 근데 리버풀이 카라바오 6대0도 그렇긴 한데 최근 오랜만에 본머스한테 졌거든요. 그게 리그에서만 보면은 거의 한 11경기 만에 진 건데 그 전에 4연속 무승부였습니다. 즉 5경기 연속 승리가 없긴 해요. 리버풀도. 그리고 뉴캐슬도 지난번 홈에서 맞아 에스턴한테 졌기 때문에 지금 3경기 연속 챔스 빼면은 무득점 중이고 그래서 그래도 요거는 리버풀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상성도 그렇고 뉴캐슬이 파리를 비기긴 했지만 리그 성적 홈에서 에스턴한테 치고 울버햄튼 원정도 무득점인 거 보면은 그래도 리버풀도 뭐 승리가 많은 건 아닌데 지지 않았기 때문에 리버풀 승무 보고 아마 요거는 승부패 포함되어 있는 경기라서 굳이 승부식으로는 가지 않겠다. 왜냐면 갑자기 뭐 뉴캐슬이 비길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엘체 바르샤. 자, 1위 바르샤. 레알하고 1점 차입니다. 그리고 엘체가 29점 득점에 29점 실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거든요. 당연히 바르샤하고 득점도 2배 차이고 안 좋은데 딱 하나 비빌 수 있는 거. 홈에서 딱 한 번밖에 안 졌다. 그만큼 홈에서 원정에서는 1승도 없는 엘체가 홈에서만큼은 그래도 할만한데 하필 또 미드필더 경고 누적, 뭐 수비 부상, 공격 출전이 불투명한 이제 라파미르 팀 내 골이 가장 많은 요런 게 있기 때문에 바르샤가 뭐 예전처럼 결장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페드리 말고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홈 이제 극강이라도 상성에서도 바르샤한테 밀리고 그나마 이제 홈의 극강이었던 것도 최근 비아레알한테 지고 나서 지금 5경기 연속 승리도 없고 실점도 계속 있는 편이고 그래서 바르샤가 뭐 지난번 코펜하겐 뭐 0대1로 지다 4대1 승리도 그렇긴 한데 얘네도 최근 실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소시한테도 지고 근데 엘체가 폼이 이제 레알 마드리드 비길 때 아니면 그때 흐름이면 모르겠는데 최근엔 기세로는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르샤 승 1마인까지 보고 2마인은 좀 고민을 해볼게요. 바르샤도 3대0으로 3골차로 이겼던 경기가 좀 드물어요. 원정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승과 마인 만약에 엘체가 골을 넣으면 차라리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 근데 오버가 막 좋은 오버는 아니에요. 느낌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잠깐만요. 한 번만 더 볼게요. 그래도 엘체가 득점을 못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언더보다는 오버에 가까울 것 같아요. 약간 뭐 3대1 스코어 이런 스코어 나올 수 있어서 자 스파르타하고 흐로닝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ADBC의 이제 상위권 쪽 올라가려는 싸움인데 승점 1점 차. 근데 득실이 흐로닝언이 좋더라고. 스파르타가 실점이 많아서. 왜냐면 흐로닝언이 원정에서도 상위권의 성적이기 때문에 자 일단 결장 부분은 스파르타가 좋습니다. 흐로닝언은 경고 누적과 부상이 있고 상성도 스파르타가 좋고 최근 흐름도 스파르타가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흐로닝언도 최근에 그 포르티나한테 지긴 했지만 그 전에 이제 무패 흐름이었어가지고 그래도 득점력이나 최근 승리를 보면은 스파르타 쪽을 좀 더 봐야 되는 것 같긴 해요. 리그 4연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스파르타가 프렌을 받아서 스파르타 프렌 보겠습니다. 하필 요것도 흐로닝언이 정배를 받았네. 왜냐면 득실에서 앞서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최근 흐름이 스파르타가 흐름이 더 좋으니까 프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추천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나코 스타드렌. 자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스타드렌하고 비교했을 때 일단은 승점이 좀 뒤쳐져 있죠. 득실도 밀려 있고 그렇다고 홈에서 성적이 매우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다 스타드렌 쪽으로 좋긴 해요. 거기다 지금 미나미노의 부상에 뭐 수비 쪽에 부상들도 몇 명 있고 근데 스타드렌은 미드필더랑 공격에 뭐 이적 이슈 한 명? 얼추 비슷한데 뭐 그래도 스타드렌이 좀 더 좋은 느낌? 그리고 모나코는 또 이제 챔스를 갔다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도 물론 스타드렌이 지난번 홈에서 로리앙한테 지면서 2경기 연속 홈 승리가 없었잖아요. 뭐 그 전에 막 연승을 하다가 근데 모나코도 유벤이랑 비기고 르아브르 0대0 레알 1대6 최근에 4경기 연속 승리가 없었고 리그에서조차도 홈에서 2경기 연속 뭐 3실점씩 하고 해서
최근에 스타드렌도 살짝 주춤하지만 모나코도 주춤 중이다. 그래서 이건 차라리 스타드렌 프렘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무승부 가능성이 있는데 마지막 경기라서 상성은 모나코가 좋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진 적이 없더라고. 한 5, 6년 동안. 근데 요새 모나코가 좋지 않다 보니 챔스도 뛰었고 스타드렌이 의외로 원정 성적이 나쁘지가 않다. 최근 파리 진 거 빼고는 진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득점도 있기 때문에 뭐 언어보를 고려할 수도 있는데 3.5라서 그냥 프렘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일단은 배당을 높인다고 뭐 다 잡은 것도 놓치긴 했는데 오늘은 경기가 많기 때문에 낮은 배당이라도 갈 거 가고 뺄 거 빼고 해서 제가 지금 좀 오늘 늦게 왔잖아요. 늦게 와서 아마 9시 30분은 건너뛰고 아니면 9시 30분 가게 되면은 8시 반까지 보내드리고 아니면 9시까지 마무리해서 좀 보내드리겠다.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후원 감사합니다. 뭐 방송도 자주 와주시는데 후원도 감사드리고 예. 뭐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분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뭐 열심히 했다 생각합니다. 목이 아픈 와중에 뭐 지금은 목이 괜찮아져서 다행이지만 기침을 하면서까지 했기 때문에 2월부터는 좀 더 뭐 집중을 해서 적중할 수 있게끔 하고 달라지는 부분들 다음 주에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고 공지로도 올려드릴게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조합은 빠르면 8시 반인데 아마 레스터나 셰필드 왠지 아니면 뭐 스토크 오비에도 경기를 건너뛴다면 9시까지 해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종할게요.